2001년 10월 27일 일본 이바라키현 히가시 이바라키군 오미타마시에 살고 있었던 당시 58세 오다 카오씨가 자신의 자동차와 함께 증발하듯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견된 건 2일 후인 10월 29일 월요일, 늘 지각 한 번 없이 출근했었던 오다 카오씨가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때 한 직원이 오다 카오씨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여동생과 동료 직원 한 명이 함께 오다 카오씨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집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선 집 현관문에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다 박살나 깨져 있네. 설마.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집에 대놓고 피가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실내 여기저기에 피가 튀어 있었고, 거실 카페대는 직경 40cm 정도의 피 구덩이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집 안에 난자돼 있는 피를 조사한 결과 혈흔은 오다 카오씨와 같은 A형의 피, 거실에서 두 종류의 발자국도 발견됩니다. 특이했던 건 이 집 안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집 주차장에 세워놨었던 그의 자동차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그랬잖아요. 현관문 유리 부분이 깨져 있었다고. 보통 유리가 깨지면 주위에 유리 파편하며 난리가 나 있게 되는데, 이 현관문 유리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 잘 보니까 이 현관문 유리 쪽에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는 아무래도 범인이 유리를 깼을 때 유리 파편이 날아가는 것과 유리가 깨질 때 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 수사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단서가 너무 없어. 그래서 11월 1일부터 공개 수사를 시작합니다. 공개 수사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12월 20일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센다이역 서쪽 출구의 주차장에서 10cm 이상 눈이 쌓인 상태의 차가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오다 카오씨의 차. 이 차 상태도 조금 이상했어요. 발견 당시 모든 차문은 잠겨져 있었는데 트렁크를 딱 열어보니까 이 트렁크에 깔린 시트에 마른 혈흔이, 뒷좌석에는 오래된 신문과 조수석에는 오다 카오씨 집 근처에 있는 슈퍼 쇼핑백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문 쪽에 무언가와 접촉한 파란색 페인트 흔적도 발견됐어요. 하지만 이때 차량만 발견됐을 뿐 여전히 오다 카오씨는 실종된 상황. 경찰은 이리저리 탐문 수사 진행하다가 10월 하순 오전 5시경에 신문 배달원이 신문 배달한다고 오다 카오씨의 집 앞을 지나갔었는데, 그때 그의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수상한 차량을 봤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때 좀 이 신문 배달원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 집주인은 이 시간에 신문이나 우유 배달차 외에는 일반 차는 잘 안 다니는 곳인데, 이 집 주위가 그런 곳인데 늘 지나가면서 봤던 집에 웬일로 차 한 대가 있으니까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다 카오씨가 2001년 10월 27일 날 사라진 걸로 추정해요. 10월 27일 이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이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번에는 우유 배달원이 배달한다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유 배달원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 집을 딱 보는데 동시에 이 집 출입문 센서 있죠? 그 불이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출입문 센서 불이.
누군가 들어왔거나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27일 오전 9시 20분경 이바라키현 미토 시내에 있는 ATM기에서 오다카오시 은행 계좌에 있던 돈 200만엔이 인출됩니다. 여기서 200만엔 하나로 약 1,7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나 해외나 은행 ATM기 주변에는 CCTV가 있죠. 경찰 바로 이걸 확인해 봤더니 늘상 그렇듯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얼굴이 안 보여. 그저 이 돈 빼는 모습을 본 여동생. 이 남자 우리 오빠는 100% 아니라고. 10월 27일 오다카오 씨와 차량이 사라졌다가 2달 정도 지난 12월 20일 차만 발견됐습니다. 이 차 어딜 갔다 온 걸까? 이 차량 기록을 조사해본 결과 오다카오 씨 자택에서 국도 6호선을 타고 히가시 이바라키군 이바라키초를 통과해 미토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에 다시 국도 6호선을 타고 27일 오후에 후쿠시마 현내를 통과. 곧바로 차량이 발견된 곳인 미야기현 센다이시로 들어간 게 확인됐습니다. 다음 28일 날 센다이 시내를 주행한 것도 확인됐는데 그 이후는 몰라요. 여기서 오다카오 씨는 키 174에 몸무게 74kg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1996년경에 다른 곳에서 살다가 집을 새로 지어 해당 지역으로 이사왔어요. 탐문 수사했을 때 그의 성격은 모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도가 두껍고 트러블도 크게 없었고 이사하기 전까지 아픈 어머니와 누나의 간병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되게 얌전한 성격이었대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실종 바로 전날인 10월 26일 금요일. 근무하고 있었던 철물 부품 제조회사를 퇴근한 후에 집 근처에 있는 파친코점에 들러 놀다가 오후 9시 30분에 가게를 나온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9시 30분 이후부터를 몰라. 자, 앞서 우유 배달원이 27일 오전 아침에 확실히 늘 불이 꺼져 있는 시간에 그의 집 현관문 불이 켜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그의 집 안에서 2 종류의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이걸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범인은 2명에서 2명 이상이지 않을까. 거기다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고 신문 배달원이 10월 하순경 아침 일찍 의문의 차가 그의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관문 유리 부분이 테이프질 돼 있었어요. 테이프질. 이거 범인이 한 거라고 확인됐는데 깰 때 소리와 유리 튀는 걸 막기 위해 테이프까지 챙겨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즉 우발적이 아닌 철저히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범인들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오다카오 씨의 계좌에서 200만엔을 인출했습니다. 비밀번호. 아마 범인들이 오다카오 씨에게 폭력을 가해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않았을까. 범인들이 미토 시내의 ATM기에서 현금을 꺼낸 건 27일 오전 9시 20분경. 설치 장소에 따라 바뀝니다만 ATM 영업 개시는 이른 곳은 아침 7시경부터예요. 하지만 2001년 10월 27일 그가 사라진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ATM기 오픈 8시 이후였다고 추정돼요. 8시 이후. 오다카오 씨의 집에서 돈을 인출한 미토시까지는 차로 약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만약 이른 아침 5시에 그를 납치해 데려갔다면 늦어도 6시까지는 미토시에 도착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ATM기 영업이 시작할 때까지 오다카오 씨에게 폭력을 써서 비밀번호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집에 많은 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폭력을 써가지고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냈을 수도 있고요. 여튼 ATM기가 오픈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폭력 쓰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오픈하자마자 이제 기계로 가서 9시 20분에 돈을 뽑은 걸로 보여요. 그 후에 그들은 현금을 꺼내 이제 후에 차가 발견된 미야기현 센다이시로 갔을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센다이시로 갔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이 그냥 생각나서 그냥 간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었고요. 컴퓨터도 지금처럼 막 정보가 많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마냥 처음 가보는 지역으로 도망가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내가 잘 아는 장소, 내가 잘 숨을 수 있는 내 나와바리 이런 곳을 선택해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를 방치할 때도 센다이역 서쪽 출구에 있는 주차장을 알고 거기에다가 놨던 거죠. 뭐 그냥 전혀 상관없는 그냥 보여서 가까워서 들어간 장소였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앞서 그랬잖아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에 범행한 사람들이 도주 장소를 계획 안 했겠습니까? 센다이시와 범인들 접점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자신들의 고향일 수도 혹은 일이나 여행으로 여러 번 센다이시를 찾았었나? 많이 와본 곳인가? 시신이 발견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범인들은 자동차를 방치하기 전에 먼저 죽인 오다카오 씨의 시신을 처리했을 겁니다. 산이나 댐 등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유기했을 확률이 높죠. 오다카오 씨의 시신을 오다카오 씨의 차에 싣고 유기한 다음에 다시 오다카오 씨의 차를 이용 차가 발견된 주차장 쪽으로 가서 방치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침이 딱 떼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시 본인들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범행 동료가 차를 끌고 주차장 현장으로 와서 데리고 갔을까? 당시 차에 눈이 10cm 이상 쌓여 있었어요. 이건 뭐 내리는 방법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눈이 10cm 이상 쌓이려면 8에서 10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일부 사람들은요, 자동차 타이어에 붙은 흙을 감정하면 어느 주변을 주행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냐, 타이어 흙도 확인해 달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행 기록을 봤을 때 마지막 주행 장소는 센다이 시내. 이 사건은요, 이전 일본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과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지바현, 지바시 키네부치 부부 실종 사건. 이 사건과 오다카오시 사건이 비슷하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이 부부 사건 역시도 자택에 다량의 혈흔이 남겨져 있었고 이 두 사람과 차가 사라진 상태, 한참 지나 발견된 건 차뿐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이 부부의 인감 도장을 이용해 정기 예금 350만 엔을 가져갔고 아직까지도 이 부부는 실종 상태예요. 이 사건은요, 2001년 5월 18일에 발생했습니다. 오다카오시 사건 딱 5개월 전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간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이 부부 실종 사건의 범인들이 이거 성공하고 큰돈 만지니까 자신감이 더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다카오시를 타겟으로 잡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이 부부 죽이고 350만 엔 하나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뺏었어요.
이걸 공범들이 자기들끼리 나눠서 쓴 거지. 막 쓰다 보니 어라 돈이 떨어졌네. 그래서 오다카오시를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나 증거 없는 추정일 뿐입니다. 자동차 방치 장소와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범인들은 범행 전부터 오다카오 씨의 자택 주변을 확인하고 그의 일정과 행동까지 확인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타겟을 오다카오 씨로 잡았던 걸까? 솔직히 이 범인들도요, 현금을 얻을 가망이 없다면 침입하지 않죠.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현금 없고 돈 없는 집이면 어쩝니까? 범인들 입장에서도 이 피해자가 얼마 전에 큰 돈을 얻은 적금을 탔다거나 돈이 크게 들어오는 뭔가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턴단 말이죠. 거기다 혼자 산다, 우리가 해볼만 하다 라고 확신이 서야겠죠. 범인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 털려고 들어갔는데 어라, 돈은 돈대로 없고 예를 들어서 추성훈 집이야. 혹은 경찰 집이네. 혹은 와, 집주인이 총을 들고 나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 오다카오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파친코에서 9만엔을 딴 적이 있었습니다. 9만엔 하나로 한 79만원 정도예요. 솔직히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리고 이 오다카오 씨가 적금, 예금이 있었는데 거기에 100만엔이 넘게 들어가 있었대요. 하나로 881만원 정도, 이게 넘게 들어가 있었다고. 이때 이 범인들은 마치 오다카오 씨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해볼만 하다는 걸, 이 집주인 며칠 전 그나마 큰 돈을 땄다는 걸, 적금 예금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 딴에 시간 들여 공 들여 계획하에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당시 오다카오 씨는 집 아니면 일 아니면 파친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의 공급처, 일 아니면 파친코겠죠. 우연히 파친코 가게에서 게임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남자와 잡담을 좀 한 거지. 그 과정에서 나 얼마 전에 돈 땄다 어쨌다, 적금 얼마 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닐까요?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너 돈 땄어? 너 돈 좀 있어? 그래서 미행했고 집 위치를 알아낸 뒤에 계획하에 범행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일 관계자, 직장 동료? 직장 관계자는 그가 혼자 사는 거, 그의 집 주소까지 쉽게 알 수 있죠. 직장 동료가? 아니면 이 직장 동료가 자기 지인 누구한테 우리 회사 직원 한 명이 얼마 전에 파친코 가서 돈 얼마 땄대. 걔가 혼자 사는데 완전 부럽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심이 생겨 오다카오 씨를 범행 타겟으로 그 직장 동료를 살살 구슬려 주소까지 알아내 범행을 한 거 아닐까요? 그의 집에 수상한 방문 판매원이 드나들었다거나 이상한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는 없었던 걸로 봐서 100만엔 단위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50대 혼자 사는 남자라는 정보는 파친코 가게 또는 일 관계자로부터 흘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범인은 침입 경로인 현관문 유리에 접착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 행동, 초범에게선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즉, 이 범인들, 이런 강도짓이 처음이 아니구나. 어떻게 붙였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유리를 깨면 자기도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깨지는 소리로 와장창 집주인이 알아차리고 범행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걸 미리 알고 작업을 한 건데, 또한 오다카오 씨가 실종된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실종돼도 월요일까지는 발각되지 않는 주말을 선택한 것도
주말을 선택해서 범행한 것도 철저한 이들의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도 초범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앞서 언급했던 부부 실종 또한 이들의 짓이라면 오다카오시 사건까지 2번을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이걸로 범행을 멈췄겠냐고요. 저는 3번째 피해자가 100%, 1000% 또 발생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차가 발견된 센다이시 이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가까운 인물일 수도 있겠다. 한 번이라도 오다카오 씨와 대화 나누고 안면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2001년도 이때 20대들이 한 짓이라면 지금 2023년도니까 나이가 들어봤자 40대, 50대 아닙니까? 만약 아직도 안 잡혔다면 아직까지도 범행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은 깜빵에 있거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장기 실종 사건인 오다카오시 실종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